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가 유로존 위기 극복 방향 등을 담은 정상 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했습니다. 최대 현안인 IMF 긴급 구제금융 재원을 늘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스페인 정부가 12개월과 18개월 만기의 단기 국채 이차를 통해 당초 목표치보다 많은 30억 4천만 유로어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나 낙찰 금리는 모두 5%대로 각각 전달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분 매각 작업을 벌이고 있는 하이마트의 본입찰이 오늘 실시됩니다. 하루 이틀 내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어서 이번 주 안으로 하이마트 새 주인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유력 후보 기업으로는 롯데쇼핑, SK네트워크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전국의 택시업계가 LPG 가격 인하와 택시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오늘 새벽 0시부터 하루 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운행률은 평소의 5분의 1가량인 15% 수준에만 머물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 총선 호재로 월요일날 훌쩍 뛰어넘으면서 코스피가 장중에 1,900을 보여줬었는데요. 어제는 기억해보시면 스페인발 악재가 다시 불거졌었죠. 국채금리 급등이라는 때문에 약간 숨을 골랐지만 빠지지는 않았었고요. 오늘도 역시 조금 조용합니다. 보합권인데 강보합, 조금은 위쪽인데요. 출발은 아주 산뜻했죠. 1,908포인트.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3일째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매수 강도가 딱히 높다 볼 수 없겠고요. 현재 1,000억도 안 되는 순매수세가 현물 쪽에서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개인과 기관이 많은 물량을 내놓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다들 오늘 밤을 확인하고 가자는 분위기인데 과연 대규모 부양책이 나와줄지 아니면 6월 말에 끝난다는 소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조치의 연장 정도만 언급할지 시장 오늘 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까지도 강세인데요. 외환시장도 오늘 무려 환율이 엿새째 내리면서 일단은 경기 부양책이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것이라는 쪽에 외환시장까지 베팅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오늘장 일정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드립니다. 오늘 만나볼 애널리스트는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입니다. 오늘 밤에 있을 미국 FOMC의 모든 눈이 쏠려 있는데요. 3차 양적 완화,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3전 4기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리 알아보죠. 오늘 만나볼 5위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의 신승윤 대표님인데요. 유럽에 대한 혹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경계 혹은 기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할까요? 또한 이 같은 글로벌 3대 악재가 모두 해소된다면 업종별 전략은 어떤 식으로 세우는 것이 좋을지 2분기 실적 시즌 감안한 투자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오늘도 정호영 대표님 만나서 코스피 1,900포인트 안착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전제 조건 체크해보겠고요. 외국인들이 최근 새롭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증권주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는지 타이밍까지 체크합니다. 주간 5%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공략 종목 오늘은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님이 주목하고 있는 이오테크닉스로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끝으로 마감 전략인 포트폴리오, 오늘은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이 함께 하실 텐데요. 여전히 대외 이벤트에 민감한 지수, 향후 방향과 3일째 사는 외국인, 그들이 사는 업종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IT와 차 여전히 매수 유효한지 전략적인 측면도 마감장에서 알아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898선입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죠. 시황센터입니다. 미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도 반영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4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90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개장 직후에 1,908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장중 기관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오름폭은 좀 줄였지만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38% 상승한 1,89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흘째 사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을 통해서 9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장중 매도로 전환을 했죠. 현재 기관을 통해서는 620억 원 정도의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개인 역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도 54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오름세로 장을 출발한 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480선을 회복하고 현재도 탄탄하게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오름폭을 더 키운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1.14% 상승한 483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수급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을 통해서는 170억 원 정도의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네요. 개인만이 현재 차익 실현을 나서고 있는데요. 개인을 통해서는 162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와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의 위기국 국채매 기대 등으로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FOMC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가 있는 한편 기대와는 달리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경계심도 유지되면서 1150원대 초반에서 지지력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4원 50전 하락한 1151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5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0.99% 빠지면서 25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기아차도 현재 0.25%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상승폭을 밝히고 있는데요. 1.06% 오르면서 28만 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LG화학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9만 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현재 1.34% 조정을 받고 있고요. 4만 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SK하이닉스 현재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역시 3.74% 오르면서 24,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0.65% 상승하면서 3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도 3.22% 강세장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2.88%, 안랩도 현재 1.43% 오르면서 11만 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도 2.17% 오르고 있고요. CJ ENN 현재 3%대 강세장 보이면서 26,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M도 1.46%, 동서도 강보합권에서 3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지만 코스피가 상승폭을 소폭 줄이면서 업종별 움직임 조금 주춤해졌는데요. 하지만 전기 가스업과 또 기계업종 꾸준하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IT주부터 살펴보시죠. IT 업종에는 호재 소식에 현재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먼저 살펴보시면 미국의 컨트롤러 생산업체인 LAND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죠. 4% 가까이 오르면서 2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LCD 패널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현재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62% 오르면서 2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노텍도 2%대로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 역시 강보합권에서 15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계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주 살펴보시죠. 두산인프라코어가 2.65% 오르면서 19,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큐리어스는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4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넥스턴이 6.94%, 서암기계공업도 현재 2.85% 오르면서 3,7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현재 가스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사이가 좋아지면 정상회담이나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동스틸이 7.81% 오르고 있네요. 현재 3,1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양철광도 6.65%, 그리고 하이스틸도 4.3% 오르고 있고요. 화성이 3.74%, 조강 ILI도 2.35% 오르면서 현재 3,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현재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리텔레콤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4,5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PS텍도 현재 9% 넘는 급등 양상입니다. 3,78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일진전기가 5.42%, 포스코 ICT가 2.17%, LS산전도 현재 1.66% 오르면서 6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짬뽕의 상표 등록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나가사키 짬뽕을 생산하는 삼양식품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 개인이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상표를 소유하려는 것에 대해서 일본 나가사키현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양식품은 국내와 일본에 나가사키 짬뽕 라면을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7.36% 오르면서 2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웅진 싱크빅이 주가 안정을 위해서 현재 자사주 100만 주를 장내 매수하기로 했다는 공시에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웅진 싱크빅은 주당 740원 오르고 있네요. 9,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NC소프트가 신작 블레이드 앤 소울의 공개 서비스를 앞두고 4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66% 오르면서 27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2시 9분 현재 정확히 코스피는 1900, 코스닥은 484선입니다. 코스닥이 먼저 내려오곤 있지만 61선에 가 닿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아직 61선까지 약 30포인트 정도 더 가야만 합니다. 여의도 쪽 시각을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스페인, 그리스 얘기보다 오늘은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FOMC 기대감이 아주 큰데요. 3차 양적 완화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최근 글로벌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제 지표에서 나타난 미국의 고용 불안, 경기 침체 및 물가 안정이라는 부양 정책 실시 전제 조건 충족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이고 있는데 과거의 예를 볼 때 QE3와 같은 직접적인 수단보다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또는 초저금리 유지 등의 소극적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양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상당 부분 미리 반영된 점을 고려할 때 부양책 발표의 수준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실망 매물도 출회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로존의 경우도 최근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내달 영란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7월 초 ECB의 금리 인하 가능성 또한 높아 각국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혹은 초저금리 유지 같은 소극적 부양책 정도만 예상을 하셨는데 또 골드만삭스 리포트 보면은요, MBS 같은 모기지 관련 채권의 어떤 추가적인 매입 기대감도 있던데 이쪽은 아무래도 좀 무리일까요? 예, 아무래도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조금 먼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대치를 좀 낮추자 FOMC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고요. 또 어느덧 하루 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될 건지 말 건지 여부가 내일 결정되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4수째인데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도 일단은 힘들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체력이 글로벌 시장에 내놔도 이제는 손색이 없지만 아직까지 시장 여건은 MSCI 기준에 다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특히 환전이 가능한 외환 시장을 키우는 숙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기준을 맞추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세 차례 실패 과정에서 기대감은 낮아져 있고요. 특히 이번 편입 가능성은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편입이 된다면 MSCI를 추종하는 자금 가운데 약 11조 원 정도 가량이 순유입되기 때문에 호재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 그렇군요. 실패 시 타격은 없겠지만 성공했을 경우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도 임박했는데 사실 유럽 얘기가 어제 지금까지도 계속 전 세계 금융시장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실적에도 많은 타격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직후에 생각했던 2분기 실적보다도 지금 현 시점에서 2분기 실적을 추정한 것이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라면서요. 예, 유럽과 중국의 부진 탓에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시즌이 증세 추세 전환의 촉매제가 되기 힘들다는 신중론이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2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은 약 35.6조 원으로 1분기 35.3조 원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이는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선전을 했었지만 2분기 실적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추정치가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앞서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약 12% 정도 웃돌았었지만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 5월 이후 약 0.4%가량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 자체가 주가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는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검증을 하는 시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1개월 전보다 2분기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된 일부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으로는 철강, 그리고 의류, 음식료, 그리고 생활용품, 반도체 업종 등이 있습니다.
예. 자동차 쪽도 순이익 전망치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펀더멘털 쪽이니만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오늘장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예, 반등의 신호 지표로 눈여겨볼 수 있는 지표가 거래대금 추이인데요. 어제 시장을 보면 반등을 하고 보합권에서 마감했다고 하지만 거래대금은 3조 5천억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아직까지는 관망 심리가 크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또 장 초반에는 급등세를 보였지만 이후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추세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따라서 5월 이후 외국인 매매 동향은 운수장비 내 자동차 및 부품주의 경우 외국인 매물이 5월에도 매물 압력이 상대적으로 덜했고 최근 계속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익 안정성까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 이영준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5분의 의견 봤는데요. 시장 둘러싼 일정도 변수도 많은 시점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계신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용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 호재를 스페인 악재로 좀 덮었었고 오늘은 또 오늘 밤에 있을 Q3 미국 쪽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좀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내 기대 수준 어느 정도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히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다라는 것. 지금 현재 그 기대 수준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오게 되는 어떤 그 현상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장 내에서 반영된 정도, 이 정도 부분을 얼마나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전반적인 상황에서는요, 일단 시장의 투자 심리는 점진적인 안정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배경에는 글로벌 공조, 그리고 글로벌 그 공조의 가장 중심점에는 주요국들의 그 유동성 확대 정책 부분이라는 것 꼭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기대할 만도 않은 다소간의 좀 어떤 수위 조절이 필요한 그런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수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수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유럽 위기라든가 혹은 오늘 밤에 있을 미국에서 만약에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지 업종 측면에서 미리 좀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오늘 저녁에 만약에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실질적인 QE3를 단행한다는 발표가 나온다면 이 부분은 어마어마한 시장 내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번 주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 이번 주 바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랄지요,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예정이 되어 있는 유로존 정상회담, 이 부분을 놓고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선제적으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하기에는 다소간의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미국의 FOMC 회의에서는 이번 달에는 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연장 정도, 그 정도가 가장 호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유로존의 재무장관 회의에서 공조체제, 그리고 새로운 어떤 좀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래서 그 구체적인 안이 실질적으로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확정이 되는 그런 수순을 밟아 나가는 그런 어떤 좀 긍정적인 상황들 좀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회에서 좀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을 확정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질 다음 달에 FOMC 회의에서는
아마도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하신다 치면요, 일단은 그 경기 소재주에 대한 관심의 그 폭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그 중국마저도 가세를 한다면 일단은 기계라든지 소재라든지 운송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미국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가장 중요한 것 뭐니 해도 뭐 IT하고 자동차겠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들은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지금 현재 그 원자재 가격이 다소간 그 하향 안정화되어 있고 이에 따른 그 물가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부분 아무래도 기대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 환경 요소가 형성되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네요. 예, 좋습니다. 섹터별 전략도 잠깐 화면을 통해서는 봤지만 잠시 후에 포트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 드리겠고요. 그에 앞서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 그야말로 시간은 어느덧 흘러 이제 임박했습니다. 가장 큰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약간 먹구름 얘기도 들려요. 반도체 때문에요.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그 와중에 또 상향되는 업종이나 종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일단 뭐 2분기 실적 임박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특히나 이번 2분기 실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과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검증을 하고 갈 것이냐, 이 기대와 검증, 이 두 가지 관점 차이에서 다소간에 좀 혼란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다.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하향 부분, 일정 부분 마무리 국면에 있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주가의 하락도 많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에 그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3분기 이후에 턴어라운드 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는 3분기 턴어라운드 쪽에 시점을 맞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그 실적이 실질적으로 발표되는 시점에서 시장 내 어떤 그 기대치 내지는 시장 내 전망치를 크게 하회될 경우에는 꼭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로 시장 내 좀 충격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 이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대응을 하실 때는 검증과 기대라는 그 두 가지 차원을 조금 더 동시에 아마 그 공통적으로 좀 고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아무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증가하는 업종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다소간 이제 그 소재 업종 특히나 뭐 철강 업종이라든지 화학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가 실질적인 어떤 그 고점을 형성했던 실적의 고점을 형성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분기 YOY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 하락을 어쩌면 실적 하락에 대한 하락률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하지만 3분기 이후에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진다면 오히려 이런 그 실적 시즌을 어떤 그 탄력적인 대응을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 좀 살펴보게 된다면요,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그 실적의 증가세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저희들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비철금속 쪽에서의 실적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견고한 실적을 비철금속 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고려아연이랄지 풍산이랄지 이런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실적의 이번 2분기 실적의 상향 조정이 좀 잇따르고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대외 변수에 따라서 실적이 좀 일희일비할 수 있다라는 것 조금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좀 그런 생각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상황이 시장이 우상향 간다 쪽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을 편안하게 하시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다소간의 그 어떤 그 꺾고 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 많이 하는데요. 일정 부분 수익이 났으면 수익을 실현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락이 했을 때 다시 이제 그 매입을 해서 수익을 다시 실현해 나가는 그런 상황들,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말씀드려 봅니다. 네, 눈높이 너무 높게까지 가져가지 말자.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했는데 실적 시즌을 그 탄력적인 대응에 적극적 활용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관심 업종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게임주 모습이 없고 새롭게 제약주를 언급하시는 것 같고 정유주도 비중 확대를 외치고 계시죠? 네네. 일단 뭐 게임주 그동안 실질적으로 제가 게임주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장기 올 한 두세 달 정도 계속 이제 그 추천을 드려 왔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사실 그때 그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경기 방어적인 측면 플러스 계절적인 어떤 그 신작 출시라는 그런 모멘텀 그리고 2분기가 통상적으로 게임주들에 대한 가장 전성 그런 그 계절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강력하게 이제 그 추천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게임 업종의 전체적인 시가총액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15%가 넘는 굉장히 큰 어떤 그 비중을 제시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일정 부분 이제 뭐 상승도 상승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 상황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경기 부양이라는 그런 쪽에 시장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어떤 그 경기 방어의 성격 그다음에 모멘텀의 성격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게임주를 아예 포트에서 제외를 하고 전 종목 다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요. 오히려 이제 정유 업종하고요. 그다음에 제약 업종을 여러분들께 이제 정유 업종은 비중 확대 그리고 제약 업종은 신규 편입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약 업종을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약업종 이때까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그동안 이제 실질적으로 낙폭 과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 규제 부분 리베이트라든지 약가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떤 작년 말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제약주의 많은 부분 이제 어떤 가격 내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정부의 규제 부분이 산업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안정화를 찾아갈 만한 그런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제약을 조심스럽게 한 5% 정도 신규 편입을 좀 드리고요. 정유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제 유가가 80불대로 이제 하락을 한 이후에 이제 점진적인 어떤 상승으로 좀 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추가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된다면 국제 상품 가격의 상승 나타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제 마진이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여름 시절에 이제 하이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하이 시즌에 돌입하면 이때까지는 통상적으로 미국만을 봐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국의 여름철 성수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유정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국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하시고 정유비 부분에 대한 5% 비중 확대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립니다. 네, 게임주는 충분히 수익이 났으니까 수익 실현하고 아주 가볍게 제약주를 한번 실어보자. 정유주도 비중 확대 의견의 변화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탄력적인 대응을 얘기해 주신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수연 대표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전화 연결해서 마감 전략과 공략 종목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900선 안착을 두고 외국인의 매수와 기관 개인의 매도 공방 치열한데요. 네, 오늘 특징은 갭상승하면서 1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시가가 1908포인트인데요. 그 이후에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08포인트 시가 이후에 1900선이
일시적으로 무너졌다가 1895선까지 살짝 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1900선 돌파해주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큰 흐름이 없고요. 여기서 이상이 없다면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등락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수급이 좋다는 건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저점 매수와 차익 실현 매물의 충돌인데요. 간단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좀 안정됐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아랫골이 달린 양봉이나 음봉이 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큰 하락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심리가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무난하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단기 고점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꾸준히 그대로 끌고 가시길 바란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무난한 시장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그만큼 오늘도 대부분의 업종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님의 눈에 들어온 특징 업종과 종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정확하게 말하면 업종이라기보다는 이제 STX 그룹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STX 그룹주가 최근에 그 급락했다가 이제 좀 혼조세인데요. 만약에 이번 주 안에 반등이 안 나오면 중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TX 그룹주를 현재 갖고 있거나 매수하실 분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 안에 좀 결정을 좀 해주시고요. 미보유자분들은 다음 주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왜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사실 저는 그 6월 4일 그리고 6월 5일에 투자자분들에게 전기전자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그게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2만 원 정도 추천해드렸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그 전기전자 중에서 보면 시가총액 4위입니다. 4위지만 낙폭이 워낙 과대하고 만약에 탄력이 나타날 경우에는 오히려 SK 하이닉스나 LG전자보다 좋다고 봐서 제가 드린 건데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없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가담해달라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수는 이제 190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투자 자세 유지하는 것이 맞겠네요. 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후 2시 50분 코스피 기준으로 1875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75%, 전업 100%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이미 1780포인트, 1790포인트 때 사실 100%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 지금 홀딩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단기 고점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에 임박했을 때 혹은 직전에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절반 정도 주리하고 사인을 내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설프게 그냥 매도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중에 보면은 뭐 1850에서도 뭐 현금화 시켜라, 심지어 뭐 다 던져라, 뭐 이런 그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 계속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보는 시장의 관점은 뭐냐면요. 5월의 급락 이후로 현재 6월에 급등하는 건 당연한 추세인데 이미 악재는 다 반영됐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2000포인트까지 단숨에 달려갈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단기 고점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종가 매수는 업종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주는 오늘 생략하겠고요. 역시 증권입니다. 저는 증권주에 대해서는 단기가 되든 중기가 되든 분명히 간다고 확신합니다. 하기 때문에 증권주를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편입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증권주 오늘 공략 업종으로 다시 한번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오늘 강연회 준비하신다고요? 네, 제가 매달 1회 정도 하이투자증권 송파지점에서 강연을 하는데요. 당시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네. 4월 18일에 했을 때는 그때 지수가 2000포인트였는데 제가 1900선 무조건 이탈한다고 이미 전망을 해드렸었고요. 5월 23일에는 그때 지수가 폭락한 이후였는데 제가 1800 이하가 다시 오면은 무조건 100% 배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참여하셨던 분들은 시황으로 도움을 많이 받으셨고요. 이번엔 제가 포트폴리오 점검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대해서 다채롭게 전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오늘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주간 5% 공략주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크로바 하이텍 말씀하셨던 모양인데 갤럭시 S3 무선 충전 기대감 때문에 월요일날 상한가 들어가고 어제 더 오르더라고요. 말씀하셨던 목표가 5,000원은 훌쩍 뛰어넘은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AS 간단하게 먼저 요청드릴게요. 네, 크로바이텍 지난주에 4,400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시장 분위기도 좋았고 그다음에 종목이 가진 이제 모멘텀도 좋았죠.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볼 때 이제 하단에서 매수 포지션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조건들을 다 갖추면서 또 크게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목표가로 한 15% 정도 수익을 보는 한 5,050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바로 그냥 월요일날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5,190원에 지금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보면서 들어가는 구간인데 일단은 수익 실현하신 분들한테는 아직 말고 이제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께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주봉으로 보시면 5,700원에서 6,000원대가 굉장히 물량이 또 무겁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5,700원에서 6,000원대 그냥 바로 이걸 두툼하게 있는 물량대를 뚫고 올라가기를 바라기보다는 정고점이었던 5,700원 이하 구간, 지금 현재 5,500원 오전에 찍고 내려오는데 추가적으로 5,500원 정도까지를 2차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관심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 이후에 다시 안정적으로 좀 수익 낼 수 있는 시점에 이 방송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수익 21% 내신 우리 전진우 팀장님 때문에 오늘 종목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요 며칠은 이제 또 상승폭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는 종목 중에 네. 좀 묵직한 종목을 이오테크닉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마커 장비 만드는 이오테크닉스일 텐데요. 상세 설명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마커나 그다음에 레이저 응용기기를 만드는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요. 반도체 장비 마킹 부분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의 파워레이저 포토닉스라는 사를 인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레이저 소스를 생산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술뿐만 아니라 원가 경쟁력까지 보유를 하게 됐고 레이저 산업 자체는 이미 이제 반도체나 LCD 등에서 주요 IT 산업이나 최근에는 이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그리고 OLED 등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성장을 하면서 레이저 산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매출 내용을 좀 보면 현재 일본 회사가 가점하고 있는 연평균 시장 규모가 5천억 정도 되는 웨이퍼 절삭기 장비 공급에 있는데요. 과거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이 장비를 데모 장비를 공급했었어요. 근데 양산까지는 이르지 못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기기가 다층화되고 그리고 웨이퍼 두께가 얇아지다 보니까 과거 생산 방식으로는 생산 수율에 문제가 생기게 됐고 다시 이제 이 제품의 상용화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업과 이 장비를 이제 테스트 중에 있고 올 하반기나 늦어지면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 실질적인 납품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크로바이텍, 좀 전에 설명드렸던 크로바이텍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올 하반기에 AMOLED TV가 본격적으로 양상이 되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기판의 성질을 바꿔주는 어닐링 장비의 납품 또한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올해 2012년도 매출액은 1,705억 원 정도, 전년 대비 한 15% 정도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죠. 한 50% 정도 또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올해 턴어라운드를 하고 내년에는 이제 고성장 또 이런 스토리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 또 기술적으로 보시면 네. 4월 초에 26,000원대 저점을 형성을 했고 지금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매수세도 좋고 무엇보다도 이제 단기적인 좀 매매에 있어서 기술적인 움직임을 봐도 이렇게 잠깐씩 한 번씩 쉬었다가 이렇게 크게 한 번씩 빼주거든요. 근데 네. 최근 2, 3주간 이렇게 35,000원대 구간에서 좀 숨고르기를 하던 모습이었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이번 주 다음 주 내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주봉으로 보시면 현재 이 회사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2010년도 어깨 윗부분에 위치해 있거든요. 지금 네. 는 그래서 35,000원대 현재 지지를 받으면서 위치해 있으니까 매수가는 오늘 종가 부분이 한 35,000원에서 35,3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8,500원 정도를 바라보시고요.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깨를 깨는 부분이죠.
34,000원을 손절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막 신고가 내려고 하다가 약간 좀 쉬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오테크니스가 오늘 공략 종목 새로운 신고가인 38,500원을 내다본다. 목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러브 스탁 전진우 팀장님 돈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은 2시 39분이고요. 코스피는 다시금 1,900을 찍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아주 조금씩 매수 강도를 높이면서 1,000억대 정도 현물을 순매수해주고 있는데요. 마감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볼게요. 오늘은 텐스탁에서 이광호 팀장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페인 악재는 희석됐는데 FOMC 오늘 밤에 있을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1,900에 갈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아무래도 그 미국의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를 통해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 지난 17일 2차 총선을 좀 긍정적으로 끝내고 나서 또 연정 구성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전체 안정화를 되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스페인 리스크가 재부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승폭은 여전히 제한적인데요. 일단 어젯밤에 있었던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IMF가 긴급 구제 금융 재원을 4,650억 달러로 확충했다는데 합의가 되면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런 이제 리스크를 잠재우고 안정감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듯이 지금 우리나라 그 지수 자체가 대외발 이벤트성 재료에 아직도 여전히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와 그리고 유로존 4개국 회의 그리고 EU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그런 대외적 이벤트에 당분간 집중을 하셔서 조금 탄력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장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각국가 그리고 국제 공조의 정책 대응이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추세대로라면 1900선 중반까지의 기대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1선이 안착되어 있는 1930선 그쪽으로 이제 안착을 한다면 그때는 점진적인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또 지속적인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염두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해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하방 지지력을 견고하게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폭 역시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락을 해서 내려오면 다시 한번 또 1800과 19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예상이지만 우리는 이미 박스권 흐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일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1조 원 넘어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개인 물량을 지금 흡수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외국계 자금이 이탈이 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증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인 상승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업종들을 주목하셔서 특히 이제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증권업 같은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는 그 종목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을 하는데요. 일단 유럽과 중국이 2분기에 부진했던 탓에 2분기 실적 시즌이 뭐 지금 증시의 추세적인 전환으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은 일단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개선의 기대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실적이 우수한 종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상승 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업종들을 좀 더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예상치로는 각 업종들 간의 그 3분기 이익 수준이 가장 높은 이익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예상 실적이 우수한 종목들을 골라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네, 1930선 정도까지만 가준다면은 그 이상 1950까지는 훤히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2분기 어닝 시즌이 곧 종목별 차별화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 앞서서도 있었거든요. 감안해서 오늘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주도주로 이제 역할을 해왔던 IT와 운수장비 업종, 여전히 그 업종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눈을 떼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는 어느 정도 흐름이 예측은 가능은 하지만은 어떤 예측을 통해서 이제 공격적인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견고한 하방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을 편입하시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절적 요인으로 또 전력 사용량이 급증을 하면서 블랙아웃,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가 되면서 정부 주도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되기 때문에 그 업종 단기적으로 노리시기에 아주 적합한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화학, 철강이나 에너지 업종들이 그동안 제가 이제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커졌고 또 중국 역시 최악의 상황을 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3분기 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를 나타나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앞서서도요. 이제 슬슬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소재 쪽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감안해서 오늘 포트에 신규로 넣을 한 종목이 있다면요?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포스코 ICT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포스코 그룹 내에 SI 서비스랑 뭐 제철소 설비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제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시자면 포스코로부터 설비 운영권을 이관을 받으면서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에 제철소 설립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해외 조광 생산량이 확대가 되면서 이게 유지 보수라든지 뭐 초기 설비 설치 증가 등이 분명히 나타날 거기 때문에 동사의 그 SI 매출 역시 증가를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지난해 그 인도네시아 1단계 제철소 프로젝트에서 받은 2,400억 정도 규모의 그런 해외 수주가 이제 올해 한 해 이제 매출로 바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해외 매출 역시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계절적 요인으로도 지금 전력 사용량이 급등을 하면서 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업종, 수혜 업종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 ICT가 들어갑니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부분을 감안하셔도 단기적인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종목을 준비를 해봤고 한 가지 그 실적 부분을 제가 잠깐 짚어드리자면 2분기가 실적 공백을 조금 예상을 했지만은 견조한 이제 매출 증가로 이제 실적 개선을 이뤄냈고 또 3분기부터는 국지 간 수주들이 본격적인 매출 증대를 시킬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 흐름이 좋다. 그리고 또 4분기까지 이런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굉장히 실적 흐름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이제 차트 보시면서 가격 설명 간단하게 드리자면 일단 지난달에 이제 저점을 한번 찍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전환하면서 좀 조금씩 말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는 이제 바닥권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단기 이평이 서서히 장기 이평을 조금 더 뚫어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오늘 종가에서 이 편입을 하시면은 121선이 걸려 있는 8,100원 선까지는 무난히 안착에게 도달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목표가 8,100원 잡아드리고 혹시나 이렇게 이 부분이 또 다시 한번 흘러내린다면 6,800원 선에서는 또 다시 이게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이제 6,800원 선에서는 그 손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ICT 오늘 신규 종목으로 설명 들어봤고요. 기존 포트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지요? 자, 우리 이광호 팀장님의 기존 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아차 15%, 다우기술 15%. 자, 기아차의 수익률은요, 오늘 다시금 8만 원대 들어서면서 수익 플러스고요. 다우기술 역시 지난주 편입했었는데 오늘 1.6%가량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짧은 AS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두 종목 아직 다 배가 고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아차 역시 이제 어닝 시즌을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세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우기술 역시 지금 현재 그 순자산 가치 대비 시총이 좀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흐름의 그 상승의 흐름은 조금 뒤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시면 분명히 수익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냥 홀딩 의견이었고요. 완성본 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광호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완성본입니다. 현금 절반의 기아차 다우기술 그대로고요. 오늘 신규로 20% 가장 큰 비중으로 포스코 ICT가 실리게 됐습니다. 자, 2분기 실적 앞두고 추세적인 실적 증가세가 확실시되나 아직은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포스코 ICT 오늘 종가 매수 8,000원 정도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기아차와 다우기술은 계속 홀딩하면서 목표가까지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현대TV 센플러스에서 오는 토요일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시장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장소는 SK증권 강남 PIB센터. 무엇보다 참가비가 없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